자, 해봅시다. 이번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부호가 다 들어있을 땐 상관이 없었지만, 부호가 다 들어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 숫자 하나하나에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하나 동그라미 숫자라고 묶어두시고, 그 사이에 덧셈의 기호를 집어넣어서 계산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그냥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붙일 수 있으면 되죠. 그 안에 플러스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5를 덧셈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플러스 4와 플러스 7을 덧셈하면 맞아요. 플러스 11이 될 것이고, 플러스 11과 마이너스 9를 덧셈하면 그렇죠. 요렇게요. 네, 이제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플러스 2라고 안 써도 되고 그냥 2라고 작성을 해도 된다. 이게 지난식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다 고쳤으면은 답 확인 한번 해주시고 센 고쳐주세요. C단계, 맨 앞에 C단계 고쳐야지. 접힌 데부터. 아니, 그 밀기. 그렇죠. 답 확인해주세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곱셈과 나눗셈. 오늘은 이렇게 하면은 진도는 마무리. 근데 이 곱셈과 나눗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채민아, 사실 나눗셈과 곱셈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로 놓고 계산하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배우고 넘어왔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2 나누기 3이라고 하는 수는 2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어서 3분의 2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미 6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연산이다 라고 공부할 필요 없이 곱셈을 공부했으면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계산이 가능하니까 일단 곱셈의 연산에 대해서 집중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곱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마이너스 부호의 개수야. 여기에 집중하면 좋아요. 마이너스 부호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개면 무조건 플러스로 나와요. 왜요, 선생님? 자, 마이너스 부호가 예를 들어 두 개가 있어. 그럼 두 개가 합쳐져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세 개가 있어. 그럼 하나가 더 오는 거거든요. 그럼 플러스는 있으나 마나한 수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의 개수가 짝수개가 존재하면 플러스 부호로 연산을 마무리한다. 자, 마이너스 부호의 개수가 홀수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남았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결과로 나와야 된다. 양수의 결과로 나와야 되고 음수의 결과로 나와야 된다. 그럼 선생님 플러스 부호의 개수는 왜 생각 안 하십니까? 플러스 부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초등학교 내내 많이 했었던 부분이라서 플러스끼리 곱셈 나눗셈 하면 그대로 플러스 부호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부호, 양수의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곱셈 나눗셈을 할 때 중요한 게 음의 부호의 개수가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 놓고 계산을 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곱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곱셈 또한 마찬가지로 연산법칙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교환법칙 성립해요. 그냥 양수 상황에서 얘기를 해볼게. 우리 2 곱하기 3을 하거나 3 곱하기 2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둘의 곱은 항상 똑같잖아.
그래서 뒤집어도 연산의 부분이 똑같다.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결합법칙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우리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묶어서 계산 안 돼. 이제 그만. 선생님 이제 화낼 거야. 빨리 해 이제. 뭐 해야 돼? 자,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건 묶어서 계산하는 거라 그랬잖아.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하거나 3 곱하기 5를 먼저 해서 곱하기 2를 해주거나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하는 이유는 뭐야?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지? 연산을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여기 안에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부호의 개수가 곱셈의 영향에 어떻게 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쪽이냐면 84페이지에 1번인데, 플러스 1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자, 일단 부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곱셈식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개 한 개 있어요. 그럼 그때의 결과는 무조건 마이너스를 들고 와. 선생님 그럼 여기에 답은 뭐라고 씁니까? 그럼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나는 15 곱하기 3분의 2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15 곱하기 3분의 2는 이렇게 약분되는 거 이해되죠? 그죠? 5 곱하기 2 하니까 이렇게 계산 결과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부호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절대값들끼리의 곱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조금 더 계산 연산이 쉬워지겠다라는 거겠죠. 자, 이번에 문항은 마이너스 1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7입니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요 곱셈식에서 음수의 부호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짝수개 있어요. 그럼 짝수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플러스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짝수개가 만나서 플러스가 된 거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계산 결과로 만들어지면서 나는 이제 누구만 계산하면 되냐? 절대값들끼리의 곱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7일은 7, 7이 14, 5일은 5, 5, 20 이렇게 되면서 계산 결과는 4분의 1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왜 부호의 개수가 곱셈에 대한 연산에 어떤 작용을 끼치는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나눗셈도 선생님이 곱셈의 성질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눗셈의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91페이지에 유리수 나눗셈 한번 해볼게. 자, 91페이지에 2번인데요. 2번에 1번 보시면요. 플러스 7분의 2 나누기 마이너스 21분의 4를 계산합시다. 자, 지금 이제 곱셈에 대해서 선생님이 부호의 개수에 따라서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 가지고 계산 결과를 확인한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나눗셈을 무조건 곱하기 역수로 바꾼 과정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7분의 2는 그대로 두시고 나눗셈이 곱하기로 바뀌면서 역수를 취해주는 거야. 역수라고 하는 개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역수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뒤집을 역자예요. 이 역자가. 숫자의 위치를 뒤집어 주세요 라는 소리인데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역수는 두 수가 곱해서 1이 되는 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플러스 1이 되는 수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3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하나 더 와야지 플러스가 되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분의 7의 역수를 얘기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얘가 그대로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 7분의 5라고 썼으면 되는 거였고 마이너스일 때는 곱해서 플러스 1이 되는 수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부호까지 붙여주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역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채민아 내가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21분의 4라고 하는 수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 취할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 이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곱해서 플러스 1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랑 만나야 돼.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는 이제 곱셈식이 돼버렸다? 그럼 곱셈식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지금 몇 개 있어? 홀수가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그대로 쓰시고 7분의 2 곱하기 4분의 21을 계산한 결과를 써줘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7일은 7, 7, 3, 21, 2일은 2, 2는 4 이렇게 되면서 너의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중학교로 올라왔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대분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분수는 사용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거슬리지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3 가분수로 두고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항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마이너스 5분의 14 나누기 플러스 7 나누기 마이너스 15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눗셈으로 연산이 되어 있긴 하지만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 그죠? 곱하기하고 역수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너의 식을 마이너스 5분의 14 곱하기 플러스 이제 중요한 게 플러스 7의 역수는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수가 와야 돼. 그럼 누가 와야 될까? 7분의 1이 와야겠지. 왜? 7분의 1과 7을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자,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그대로 마이너스 15분의 2의 역수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쓰시고 2분의 15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곱셈이 됐어요. 그럼 곱셈이 연산해서 중요한 게 부호, 마이너스, 음수의 개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의 개수가 몇 개? 짝수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선생님 여기 플러스는요. 플러스 내가 의미 없다 그랬지, 그치? 그냥 자연수 곱셈하는 형태니까 플러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음수의 개수가 짝수이었기 때문에 너의 계산 결과는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플러스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형태는 5분의 14 곱하기 7분의 1 곱하기 2분의 15 이렇게 계산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나요? 연달아 나와 있지만 약분할 수 있는 것들 약분하시고 약분할 수 있는 것들 약분하시고 약분할 수 있는 것들 약분하여서 남는 형태는 플러스 3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 곱셈의 식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음수의 부호의 개수를 판단해서 부호를 먼저 결정하는 게 포인트야. 이해돼서? 부호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연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내용 다시 한번 다룰 부분들 한번 해보고 혼합 계산 마무리하면서 오늘 진도 끝낼 겁니다. 자, 뭐냐면 어디로 가시냐면 거듭 제곱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이제 곱셈에서 추가 이거 지운다. 자, 요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자, 수학에서 말하는 역수가 뭐라고? 곱했을 때 뭐가 되는 수? 그렇지. 그냥 1 아니고 곱했을 때 플러스 1이 되는 수. 그냥 1이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마이너스였을 때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플러스 1이 되게 하는 수들을 둘이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되는 내용 해볼게요. 뭐냐면 거듭제곱이에요. 우리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 연속해서 같은 수를 곱한 부분을 표현해내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 근데 이 거듭제곱이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양수의 숫자들을 계속 거듭제곱하면 양수야. 양수는 상관없잖아. 플러스 3을 계속해서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곱해나가면은 상관없이 계속 플러스야. 그런데 음수를 거듭제곱. 자, 양수의 거듭제곱은 내가 의아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플러스 부호 그대로예요. 양수니까요. 그죠? 근데 음수의 거듭제곱은 달라져요. 음수의 거듭제곱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짝수 거듭제곱을 하는지 홀수 거듭제곱을 하는지 오케이? 그럼 짝수 거듭제곱은 뭐야? 짝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건 부호의 개수가 짝수게 되는 거랑 똑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선생님이 4제곱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야. 짝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이해했어? 자, 그래서 짝수 거듭제곱은 플러스로 나와요.
그럼 얘는 홀수 거듭제곱이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세제곱 거듭할 거야. 거듭제곱할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의 개수가 몇 개? 홀수 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1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를 실수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얘 계산해줘 라고 했을 때 이걸 마이너스 4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어. 1 곱하기 4 아니지, 그지? 1을 연속해서 4번 곱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요거 또한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마이너스 3이라고 연산 실수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거듭제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음수의 거듭제곱이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플러스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짝수번 거듭할 건지 홀수번 거듭할 건지 요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거듭제곱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양수는 계속 양수끼리 곱하면 계속 플러스의 값 가지고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공부한 부분까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공부하면서 그 연산에 대한 연산 법칙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있었고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덧셈에 대한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분배 법칙이라는 거야. 자, 분배가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지. 나눠주는 거. 근데 봐봐. 우리가 여기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뭐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다 어떤 상황에서만 쓰냐면 다 덧셈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다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사용해. 맞아? 그런데 분배 법칙은 뭐냐면 곱셈과 덧셈이 섞여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연산 법칙이에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런 상황이야. 자, 2 곱하기 3 더하기 5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얘는 혼합 계산의 원칙에 따라서 괄호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 곱하기 2 하면서 계산 끝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2 곱하기가 플러스 3과 플러스 5한테 분배되는 거야. 분배. 여기 앉아주세요. 거기 앉아서 오늘 배운 거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2 곱하기 3과 2 곱하기 5로 분배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3 쓰고 2 곱하기 5를 쓰는데 거기에 덧셈 기호가 붙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6 더하기 10이 되면서 16의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 분배 법칙을 만든 이유가 뭐야? 계산하기 편하려. 계산하기 편하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수학에선 얘기하냐면 문자로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A 곱하기가 너한테 뭐 해주는 거야? 분배되는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B 쓸 거고 A 곱하기 C 쓴 다음에 마지막 연산 하나 안 한 거 덧셈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분배 법칙이다. 그럼 선생님 앞에 곱하기가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까? 아니요. 뒤에 있을 때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곱셈은 교환 법칙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와 있을 때도 앞에 너한테. 그래서 B 곱하기 A 쓰시고 C 곱하기 A 써서 연산해도 상관없더라. 이해됐어? 요거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모든 문항을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85페이지 3번을 가볼게요. 이제 거듭제곱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듭제곱에 대한 내용. 자, 3번 보시면 3번에 1번 보세요. 다음 계산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궁금해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의 5제곱. 자, 이거를 채민아 마이너스 5라고 쓰면 안 돼. 알겠지? 우리가 지금 연산하면서 뭐였어? 부호 먼저 결정하는 게 포인트라 그랬어.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5제곱 했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을 5번 곱했다는 소리야.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부호가 5개 있다는 소리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나와야 돼? 플러스로 나와야 돼? 그렇죠. 홀수계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고 1을 5번 연속해서 곱한다는 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5라고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번은 옳게 계산한 거네요. 그죠? 자, 2번 가보실게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제곱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채민아
나는 계속 똑같아. 괄호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럼 순서가 얘 먼저 계산하고 그 앞에 마이너스만 만나주면 돼. 그럼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를 제곱할 거잖아요? 그럼 부호가 뭐가 될까? 그렇죠.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 3을 똑같이 제곱할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9가 되겠죠? 9가 될 건데 그 앞에 누가 있었다? 마이너스가 있었다. 이렇게 계산하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지수가 곱해진 횟수가 부호한테도 숫자한테도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한 거고 3을 제곱 곱한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근데 2번도 정확하게 계산 결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보실게요. 3번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뭐냐? 얘 먼저 계산할 거야. 그럼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요 세제곱이라고 하는 지수가 음수 기호한테도 부호한테도 가고 2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한테도 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를 3번 곱했어. 뭐야? 그렇죠. 홀수만 곱했으니까 마이너스예요. 자, 2분의 1을 3번 곱했어요. 그럼 뭐 나와요? 맞습니다. 8분의 1 나왔어요. 그럼 나는 지금 노란색 부분만 계산한 거야. 그 앞에 누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어. 자, 마이너스가 연달아 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마마뿔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연달아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럼 플러스 8분의 1로 나와야 된다. 요렇게. 그 요거까지 계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3번이 틀렸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 4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는 재민아 제곱이라고 하는 그 지수가 마이너스 부호한테 한 번, 2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한테 한 번 같이 분배가 되는 것처럼 보시면 돼. 그럼 마이너스가 제곱됐어요. 뭐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플러스 나와야 됩니다. 2분의 3을 제곱했어요. 뭐 나와야 합니까? 4분의 9. 그치. 2분의 3을 두 번 곱했으니까. 왜냐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기 때문에 4분의 9. 그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4번에 이제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이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는 채민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됩니까? 예, 지금까지 질문. 네. 그럼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6페이지고요. 86페이지 5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15 곱하기 102를 계산할 건데 얘를 그냥 마이너스 15 곱하기 102 그대로 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15 곱하기 102를 100 더하기 2로 바꿔준 거야. 102를 100 더하기 2로 바꿔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했지? 마이너스 15가 100한테 2한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마이너스 15 곱하기 100 마이너스 15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요렇게 이해됐어? 그럼 마이너스 15 곱하기 100은 어쨌든 플러스 100이잖아요.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쓰시고 마이너스 1500 요렇게 갈 거야. 더하기 마이너스 15 곱하기 2는 마이너스 부호 홀수계 그리고 30. 자, 부호가 똑같은 것들끼리의 덧셈이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공통인 부호 쓰고 1500이랑 30 더해서 1530 요렇게 계산. 됐어? 그 얘기예요. 자, 그럼 2번도 분배 법칙에 대한 활용인데 45 곱하기 마이너스 0.8 55 곱하기 마이너스 0.8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을 분배 법칙 해준 거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곱하기 마이너스 0.8이 뒤에 있었어. 그럼 여기에 따라 들어오는 숫자는 45 더하기 55였다. 이렇게 가는 거야. 뭐 한 거야, 선생님이?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은 여기다 합쳐주시고 45, 55 여기다 쓴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이 과정도 분배 법칙이야. 알겠지? 자, 그럼 나는 너를 100 곱하기 마이너스 0.8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라 부호는 마이너스 따라 들어가요. 마이너스 쓰시고 80 요렇게 정리한다. 됐어? 이게 분배 법칙의 적용이에요. 그럼 문자로 나와 있는 걸 한번 써볼게. 문자로 나와 있는 걸.
문자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써볼게. 6번. 자, A 곱하기 B는 8이었고 A 곱하기 C는 4였대. 그랬을 때 A 곱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궁금해.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얘 지금 분배 법칙 가능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A 곱하기 B, A 곱하기 C 덧셈이니까 더하기 이렇게 가죠. 이해됐어? 뭐 한 거야, 선생님 지금? 그렇죠. 분배 법칙 한 거야. 그럼 A 곱하기 B 얼마? 그렇죠. A 곱하기 C 얼마? 그렇죠. 둘이 더하면 끝나요. 얼마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돼요? 예,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나눗셈 뭐 똑같아. 역수 선생님 설명했던 부분 곱했을 때 그럼 나 하나 질문해볼까? 예를 들어 역수가 곱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수라 그랬잖아. 수민아. 그러면 곱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수인데 1과 5분의 3의 역수가 궁금하네. 그럼 내가 대분수는 중학교 과정에서 잘 쓴다고 했어? 안 쓴다고 했어? 안 쓴다고 했어. 그럼 이제 이 대분수를 무조건 가분수로 바꿔놓고 문제를 다시 바꾸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5분의 8의 역수는? 이 얘기예요. 됐어?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1과 5분의 3의 역수가 궁금하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8로 바꿔놓고 얼마인가? 마이너스 8분의 5가 된다. 요 얘기. 돼, 안 돼? 돼. 그럼 이제 혼합계산 2개만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볼 거냐면 92페이지에 4번. 92페이지에 4번. 이제 지운다. 연산 실수를 안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의 개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맞아요? 그것만 자유자재로 되면 중등 과정에서의 연산은 어려울 부분이 없습니다. 자, 혼합계산 한번 해볼게. 4번에 1번만 보실게요.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8분의 3 빼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16분의 5를 계산하여라. 자, 모든 혼합계산의 첫 번째 원칙은 거듭제곱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계산하면 되고 곱셈, 나눗셈 순서 먼저 계산하고 혼합계산의 원칙은 똑같이 따라가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얘야, 얘.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 제곱이라고 하는 너를 너와 너한테 뭐 하면 돼? 그렇죠. 분배해주는 것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제곱, 짝수 제곱했어요. 뭐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플러스 나올 거예요. 4분의 3을 제곱했어요. 뭐 나올까요? 뻥치지 마. 4분의 3 제곱이잖아. 그렇죠. 16분의 9. 16분의 9.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알겠어? 자, 그럼 나누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 곱하기로 바뀌고 마이너스 8분의 3의 역수 쓸 겁니다. 뭐 나옵니까? 맞습니다. 마이너스 그대로 쓰시고 이제 또 거듭제곱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세제곱이 마이너스랑 2한테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홀수 제곱했어요. 뭐 나올까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나올 거예요. 2를 3번 곱했어요. 뭐 나올까요? 8 나왔어요. 그 C단계 다 고쳤으면 이수야 너 뒤로 넘어가서 뒤에 거 고쳐. 곱하기 다 고쳤어? 그럼 기다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리 고치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혼합 계산으로 또 들어가서 계산 순서가 너 먼저, 그 다음 너 먼저, 그 다음 너 라스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얘 계산할 거야. 자, 덧셈 곱하기 뺄셈, 미안해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게 있지? 그럼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오고 숫자끼리만 연산. 8일은 8, 8이 16, 3일은 3, 3, 3, 9.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랑 플러스 부호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홀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 따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는 8, 1은 8, 8, 26. 더 이상 계산할 거 없고 2분의 5 이렇게 가자. 그럼 이제 계산식을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뺄셈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된다 그랬어. 자, 마이너스 2 따라 있으면 뭐라 그랬어? 그렇죠. 마마 뿌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진행하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미 통분은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5 중에 부호 큰 게 누구예요? 플러스죠. 플러스 쓰시고 2분의 2 쓴다. 맞아요? 근데 2분의 2는 1이니까 1이라고 정답 마무리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이번엔 5번 한번 해볼게요. 5번. 5번에 1번은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4는 3분의 8이래. 그러면 이거는 이런 예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네모 곱하기 7을 했는데 56이야. 그 우리 네모 어떻게 찾아? 있지. 맞아. 56 나누기 7이지. 근데 우리 이제 이거를 역수를 배웠잖아. 역수를 배웠기 때문에 양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자, 역수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곱하기 7분의 1을 해주면 얘가 없어져. 없어진다는 게 1로 사라진다는 소리야. 그럼 얘만 7분의 1 해주는 게 아니라 얘도 7분의 1 해준다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일단 지금 얘가 궁금한 거니까 다시 이거는 나중에 등식의 성질을 공부하면 더 빨리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제 계산을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여기 나누기 7로 들어갔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모라고 하는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3분의 8 나누기 마이너스 9분의 4 하는 거구나. 이렇게씩 세우는 거야. 맞아? 그럼 얘는 3분의 8 쓸 거고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고 마이너스 9분의 4의 역수는? 맞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9로 갈 것입니다.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홀수에 들어있어요. 그럼 뭐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와야 돼요. 자, 마이너스 온 다음에 연산합니다. 4, 1은 4, 4, 2, 8. 3, 1은 3, 3, 3은 9. 그럼 2랑 3을 곱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보시면 마이너스 7분의 3 나누기 네모는 마이너스 14분의 9예요. 그럼 또 요 예시 상황 봐봐. 56 나누기 네모를 했더니 8이래. 또 우리 네모 어떻게 찾아? 맞습니다. 56 나누기 8에서 계산해서 문제 풀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네모를 찾기 위해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네모는 마이너스 7분의 3 나누기 마이너스 14분의 9 하면 되는 거구나. 여기서 네모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옆에다가 예시 상황을 적어놔도 돼. 알았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럼 마이너스 7분의 3은 그대로 두시고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4분의 9에 뭐? 역수를 취한다. 역수 말해주세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9분의 14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할 거예요. 뭐야? 맞습니다. 플러스 나와요. 자, 그 다음 연산합니다. 7, 1은 7, 7, 2, 14, 3, 1은 3, 3, 3은 9. 정답은 3분의 2가 될 거다. 됐어? 이 얘기.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진도 마무리. 그럼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꺾은선 그래프 들어갈 거예요. 자, 6번 보세요. 이런 거에 자유자재로 돼야겠지. 연산만 배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어떤 수를 우리 어떤 수 문제 초등학교 6학년 내내 했어. 어떤 수 문제 어떻게 문제 풀어? 그렇죠. 어떤 수를 네모로 둬요. 어떤 수를 마이너스 5분의 2로 나눴어야 했대. 그럼 이게 잘 계산한 식이었어. 원래 제대로.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잘못해서 곱했대요. 아, 이거 바르게 계산한 식이라고 할까? 바르게 계산한 식이 이거여야 했는데 잘못 계산했어. 어떻게 했냐면 그 어떤 수에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해버렸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됐대. 바르게 계산한 식이 궁금해요.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채민아, 내가 지금 이 잘못 계산된 요 식에서 어떤 수를 구해놔야지 바르게 계산한 식으로 갈 거 아니야. 맞아? 이수야, 바르게 앉아야지.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내가 지금 네모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네모 곱하기 7을 했더니 아까 56이었을 때 네모 어떻게 구했지? 56 나누기 7로 계산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어떤 수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4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2를 해주셔야 된다. 맞아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 쓰고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5분의 2에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되는 거 보여요. 그럼 너의 형태는 마이너스가 짝수게 있어. 뭐 나와야 돼? 맞습니다. 플러스 나와야 돼요.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3분의 10 갈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수는 이미 구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바르게 계산하는 식이 궁금하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수에다가 3분의 1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3분의 10 집어넣고요. 나누기 할 거고 마이너스 5분의 2 쓸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나는 3분의 10 쓰고 나누기가 뭐? 곱하기로 갈 거고 마이너스 5분의 2에 그렇죠. 마이너스 5분의 2의 역수. 자, 그럼 가자. 부호 결정해.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야. 그렇죠. 마이너스 갈 거고 1은이 2, 50 그래서 3분의 25가 될 거다. 이게 정답.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5 가분수로 바꿀 필요 있다 없다? 미안해. 대분수로 바꿀 필요 없고 그냥 요렇게 답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면 연산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제 유리수 계산까지 완료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방정식 들어갈 거야. 알겠지? 방정식 들어갈 거니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